예, 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월요 대상경주 분석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마필은 부산일보배 G3 대상경주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흐름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좀 잘해드려야 되는데, 더 잘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게 좀 많았습니다. 그래도 의미 있는 적중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거였죠. 악동아르고. 지난주 직전 경주부터 훈련식 걸음의 변화가 분명히 왔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강하게 추천을 드렸고 축으로 놓고 공략을 했습니다. 인기 바닥권인데. 그래서 파워 빅토리, 악동아르고, 복성식 44배, 신마승부 주력으로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그 외에 승부경주에서 좀 많은 적중이 나왔는데, 글로벌 골드, 나올 영웅, 복성식 40배, 그리고 큐피드 웨이.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는데, 저는 이 큐피드 웨이는 좀 세게 봤던 마필입니다. 이것도 쌍성식 86배, 복성식 32배, 그리고 방송에서 추천드린 그 그레이트 원, 이 마필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쌍성식 38배, 복성식 12배. 전부 다 추천 경주에서 배당으로 적중이 나와주었고, 그 중에서 이 악동아르고는 정말 자신이 있어서 신마 성부처를 잡았는데, 그래도 주력 복성식만 44배였으니까 상당히 좀 좋은 배당이었습니다. 어쨌든 지난주 전반적인 적중 개수는 좀 적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배당들을 많이 잡아냈습니다. 제가 잘하든 못하든 늘 한결같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경마 끝나고 격려 문자가 정말 많이 옵니다. 그리고 좋았던 날이든 안 좋았던 날이든, 특히 안 좋은 날도 경마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오히려 저희를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이고 이번 주 꼭 이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대상경주 출전마들을 살펴볼 텐데, 사실 부산일보의 대상경주는 인기 2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닥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두바이 월드컵이 펼쳐졌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일본 말인 우시바 테소로가 우승을 했습니다. 도쿄 다이쇼텐 동경 대상전이죠. 도쿄 다이쇼텐에서 우승을 했고, 가와사키 기넨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 도쿄 다이쇼텐이라든가 가와사키 기넨은 모두 더트주로 경주입니다. 특히 동경 대상전은 지원 경주가 일본에서 몇 개 없습니다. 더트주로는. 그러니까 잔디주로는 지원 경주가 많은데 주로는 몇 개 없는데, 그 도쿄 다이쇼텐에서 우승을 했고 이번에 두바이 월드컵까지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컵에서도 판탈라사가 우승을 했습니다. 요즘 일본 말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이번 두바이 월드컵에서 일본 말이 우승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7두가 출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절반이 출전하는 마필들 중에 절반이 일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50% 확률인데 우승할 수도 있겠거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남은 것은 개선문상, 프랑스에서 열리는 개선문상, 그리고 미국에서 열리는 브리더스컵 클래식, 이것만 우승하면은 일본 말들은 웬만한 경주들은 다 우승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일본 말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좋은데, 현재 국산 경주마, 그러니까 국내 경주마들의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외산 순말들의 수입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암말들은 수입이 되었지만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준이 떨어졌고, 그래서 이번에 두바이 월드컵 카니발에 나갔던 행복왕자라든가 킹 오브 더 매치도 좀 꺾여서 나간 부분이 있죠. 행복왕자는 경주력이 꺾인 상태에서 나가서 크게 기대할 부분은 없었을 거고, 한국 경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외산마들이 수입이 됩니다. 특히 지난주에 열렸던 그 OBS 경매에서 국내 조교사분들, 마주분들의 매도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동균 조교사가 상당히 좀 말을 많이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강태성의 경마 혈통자료실이라고 유튜브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낙찰받은 마필들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좀 좋은 말들이 많이 수입돼 갖고 내후년도 두바이 월드컵 기간에는 좀 국내 말들이 국내 경주마들이 좀 선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이번 두바이 월드컵 기간에 열린 경주 중에 특이한 게 몇 개 있습니다. 두바이 골든샤인이라고 1200m 스프린트 경주입니다. 여기에 한국인 마주죠. 박준환 씨의 말인 공동 마주입니다. 공동 마주이고 박준환 씨 외에 몇 명이 있죠. 그래서 그 시벨리우스가 우승을 했습니다. 원래 벌써 120만 불의 상금을 벌어들였는데 박준환 마주 참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한국인 마주가 두바이 월드컵 두바이 골든샤인에서 우승을 했다는 것도 참 기록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살펴볼 마필은 드림 소토카게라고 이 마필, 이 드림 소토카게라는 마필이 UAE 더비 아랍에미레이트 더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드림 소토카게의 부마가 바로 이 마이뉴얼 비스킷입니다. 네, 마이뉴얼 비스킷의 전형제마가 있죠. 마이뉴얼 비스킷은 모마가 재즈먼입니다. 재즈먼은 국내에서 종빈마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이뉴얼 비스킷과 전형제마가 바로 이 백산여왕입니다. 국내에서 종빈마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이뉴얼 비스킷 같은 경우는 일본 샤다이에서 사갔죠. 그리고 교배료가 400만 엔입니다. 400만 엔은 일본에서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하면 4만 불, 5만 불 정도죠. 상당히 좀 높은 교배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뉴얼 비스킷 같은 경우는 이 시벨리우스가 우승했던 이 두바이 골든샤인을 2연패를 했던 뛰어난 스프린터였습니다. 어쨌든 이 백산여왕이 첫 자마군에서 UAE 더비 우승마를 배출했기 때문에 이 백산여왕도 종빈마로 가서 지금 현재 2두가 생산이 되어 있습니다. 제타마스터와 여왕삭스. 제타마스터는 2전을 치렀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경주력을 못 보여주었는데 직전 경주 어마어마하게 바람이 불었죠. 그래서 성적이 좀 안 나오면서 휴양을 갔는데 아마 선행을 가면 좀 더 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여왕삭스 같은 경우는 세크폴드 자마입니다. 그래서 요 마필은 어렸을 때부터 삭수가 있었던 마필인데 아직까지 데뷔를 안 했습니다. 이 마필도 데뷔를 하면 어떻게 뜰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마이뉴얼 비스킷의 자마가 UAE 더비 우승했고, 마이뉴얼 비스킷의 전형제마가 바로 이 백산여왕이 국내에서 종빈마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네, 최근 가장 큰 이슈는 이겁니다. 현재 마사의 기수가 이제 원정을 가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부산, 부산에서 서울 이런 식으로 원정을 가면은 그 원정 가면은 마사에서 인센티브 경력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경비가 들지 않습니까? 경비가 들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를 줬는데 그걸 확 줄였습니다. 그래서 리스티드급은 100만 원, 그레이드급은 200만 원으로 기수가 받는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사실 그레이드급의 하고 리스티드급하고 체류하는 일수 들어가는 경비는 똑같은데 이거 제한을 둔 것도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뭐냐면은 기수들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는 원정을 가면은 숙소에서 지냈습니다. 근데 숙소에서 이제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호텔을 예약을 해죠. 호텔을 예약을 하든 모텔을 예약을 하든 호텔을 예약을 하는데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부산 톨비 그리고 기름값 이러면 한 20만 원 깨지죠. 그리고 호텔값 5에서 10만 원 잡읍시다. 모텔을 자든 5에서 호텔을 자든 5에서 10만 원을 잡으면은 하루만 자고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주일을 체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6일의 호텔값만 해도 적어도 30에서 60입니다. 여기에 식대 들어가죠. 모든 게 이 100만 원 갖고는 현실적으로 좀 맞는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수들이 지금 현재 이 부산의 일본에만 하더라도 부산에서 서울에서 9두가 내려갑니다. 기수가 9명이 내려간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임경기수, 문세인기수 정도면은 부산에 내려갔더라도, 그러니까 이 임경기수든 문세인기수든 이 어마어마한 라운드 파이터는 충분히 우승 가능하고, 적어도 2착, 3착만 해도 상금이 나오기 때문에 2, 3착만 해도 충분히 경비가 나오죠. 거기에다가 임경기수, 문세인기수 정도는 부산에 내려갔어도
부산 조교사들이 말을 태워줍니다. 기성 의뢰가 갑니다. 우리말 좀 타주세요. 이거 우승 한번 시켜주세요. 준비 잘 돼 있는데 한번 타볼래. 이런 식으로 의뢰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문세영급 기수 말고 좀 하위군 기수들은 부산에 내려가서도 말을 얻어 타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서울 마주, 서울 조교사들이 그 기수를 내려보내려면 부산 조교사들한테 우리 기수 한번 내려가는데 말 좀 태워주세요. 막 이런 노비 아닌 노비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하위권 기수들은. 그렇다면 중급 기수들은 어떠냐? 중급 기수들은 안 내려가죠. 왜냐하면은 부산에 내려가서 입상 가능성이 없는 마필들을 타느니 어차피 상급 기수들은 부산으로 다 원정을 가죠. 한 4-5명이 빠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호랑이들이 다 부산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만의 리그이고, 그리고 이 4-5명이 타던 좋은 말들이 이 중급 기수한테 기성 의뢰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대타로 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에서 2, 3승 생기는 게 훨씬 낫죠. 부산 내려가서 그냥 100만 원 받고 입상 기대치 없는 말 타는 것보다는. 그러면은 안 내려간다는 얘기가 나오죠. 오히려 서울에서 상급 기수 없는 틈을 타서 좋은 말 얻어 타서 점수를 챙기자, 이런 수밖에 없죠. 기수들도 어떻게 보면 프로입니다. 돈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걸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도 가정이 있고 뭐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돈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특급 기수들이야 그런 쪽에서는 좀 덜하겠지만은 다른 기수들은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지금 기수들이 이제 마사회랑 300만 원 주세요로 협의 중입니다. 300만 원 안 주면은 우리 내려가기 힘들다 이렇게 협의 중인데, 좀 그러니까 뭐 굳이 300만 원이 적절한 금액이다 그런 것을 떠나서 100만 원은 적절한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경비로 다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일주일 봉사하고 올라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물론 대상경주 출전하고 나름 희망을 안고 기대를 하겠지만은 그래도 현실적으로 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승막 그리고 뭐 비인기막 이런 벽은 분명히 존재하죠. 우승할 확률도 떨어지고 그래서 기수들의 반발이 큰데, 그리고 그레이드급과 리스티드급의 급 차이로 이걸 나누는 것도 애매하죠. 솔직히 좀 불합리합니다. 그레이드급은 상금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레이드급을 낮추면 낮춰야죠. 리스티드급을 올리면 올리던가, 상식적으로 리스티드급 200만 원, 그레이드급을 100만 원을 하든가, 그러면은 좀 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겠는데, 어쨌든 이번에 기수들은 내려갈 겁니다. 이 부산일보배는 그레이드 2드 G3 경주이기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펼쳐지는 누나 스테이크스 같은 경우는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달에 펼쳐지는 상관경주죠. 누나 스테이크스 그리고 KRA컵 마일, 이 경주 KRA컵 마일은 그레이드 경주입니다. 하지만 누나 스테이크스는 리스티드급입니다. 그럼 과연 이 누나 스테이크스에서 기수들이 내려가려고 할까? 물론 라운드 퀄리티 이런 마필들 타는 기수, 문세영 기수가 타겠죠. 이런 마필들은 무조건 내려가죠. 문세영 기수 입장에서도. 그런데 다른 마필들을 타는 기수, 특히 용병 기수들, 뭐 안토니오라든가 빅토아르 기수라든가 다비드 기수, 이런 기수들이 내려가려고 할까?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기수들도 고민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그 마주 입장에서는 그 기수들을 섭외하기 위해서 뭐 하다못해 부산에 호텔을 잡아주던가, 아니면 뭐 경비를 따로 챙겨주던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상당히 좀 말이 많고, 이번에 뭐 9마리는 다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리스티드급은 정말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관리사 인센티브도 작년 말부터 이게 없어지고 다른 데서 끌어오고 있습니다. 원래 240만 원 관리사 인센티브가 나갔습니다. 조교사도 인센티브가 나가고 관리사도 나가고 기수도 나가는데, 어쨌든 이게 현실적으로 100만 원은 현실적으로 맞는 금액이, 수긍이 가는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현실 반영이 안 된 거죠. 우승을 못하거나 입상을 못하면은 그냥 일주일 봉사만 하고 온 겁니다. 차라리 서울에서 한 6마리, 7마리 타면서 기성료 받고, 그리고 얘들이 막 1, 2승 거두면 이게 훨씬 낫다는 거죠.
쓸데없이 서두가 길었는데 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파이트가 지금 이 순서는 레이팅 순서입니다. 레이팅 순서이고 파란색은 서울마을을 표시한 겁니다. 라운드 파이트 레이팅 137로 가장 높은 레이팅을 부여받았습니다. 원래 문세인 기수가 타던 마필인데 문세인 기수가 아무래도 어마어마를 초이스를 했기 때문에 직전부터 인경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경기수가 뭐 호흡을 맞춰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제 능력 발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서울 최강자급이죠. 1200 거리에서 4승 6전 4승 2착 2번을 했고 기록도 가장 빠릅니다. 1분 10초 5로 가장 빠른 기록을 가지고 있고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결국은 부산에 내려가서 얼마나 컨디션을 잘 맞추고 있느냐 그게 관건이고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어마어마입니다. 문생기수가 라운드 파이터를 대신에 이거를 초이스를 했는데 현재 서울 단거리 최강자죠. 라운드 파이터와 더불어서 서울 최강자고 기록도 1분 10초 8로 라운드 파이트 다음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1200에서 뭐 9전 5승 2착 2번 3착 2번인데 이 3착 외에 벗어난 적이 없는데 그래도 이 어마어마가 1200을 거의 대상 경주 위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 자체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마필이 강력한 우승 마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돌콩은 이제 레이팅을 좀 내려줄 때도 됐는데 마사의 핸디캐퍼도 참 독합니다. 절대 안 내려줍니다. 돌콩이 지금 현재 성적이 안 나오는 것도 뻔히 알고 1군에서 지금 약체급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마필인데 예전에 잘 뛰었다고 아직까지 이 레이팅에 조정이 없다는 것은 좀 돌콩한테는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마 팬분들께서는 돌콩 그래 고생했는데 이제 뭐 은퇴해갖고 좀 편하게 지내면 더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는데 경주마는 경주에 뛸 때 가장 행복하고 경주에 뛸 때 경주마 생활을 할 때 가장 최상의 그 대우를 받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오랫도록 경주마 생활을 하는 게 경주마한테는 오히려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돌콩 같은 입장에서는 물론 병력도 있죠. 병력이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만약에 병력이 심하면 은퇴를 시키는 게 맞는데 그래도 경주에 뛸 정도 되면은 마세에서는 이 레이팅 조정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안 내려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손살입니다. 이 아디오스 찰리 자마인데 다실바 기수가 기승할 예정이고 7살 고령인데 최근 꾸준하게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자력으로 우승을 거둘 전력은 아닙니다. 물론 한 2년 전에 그때 부산 최강자였죠. 단거리 최강자였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단거리 최강자였는데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갖고 대상 경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일반 경주 출전할 수밖에 없었고 일반 경주에서 59, 60을 달면서 부하가 걸려버렸죠. 그러면서 급격하게 경주력 쇠퇴가 왔다가 최근에 이제 부중이 적당하지 않고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고 있는 마필인데 예전 능력이면 그래도 비벼볼 만한데 최근 걸음으로는 좀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잘해야 삼복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 살펴볼 마필은 대망의 길입니다. 부마는 런어웨이 앤 하이드이고 런어웨이 앤 하이드는 상당히 조숙형입니다. 근데 그 반면에 모태가는 전형적인 이 만숙형 자마들을 많이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망의 길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뛰어나게 두각을 나타낸 마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이 먹고 3세 지나면서 갑자기 경주력 신장세가 되었던 그런 마필인데 이 런어웨이 앤 하이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조숙형의 스프린트였습니다. 그러니까 2살 때 경주를 뛰고 3살 때 경주에 출전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스말로 갔고 지금 현재는 이제 이 터키에서 시스말 생활을 하고 있는데 2세 때 보여준 경주력이 탁월했습니다. 이 사라토가 스페셜 스테이크스 G2 경주인데 이때 이 1300m 1분 15초 67로 대회 신기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좀 단거리 스프린터로 각광을 받았던 마필이고 그리고 뭐 3세 때 바로 은퇴를 해갖고 시스말로 갔는데 윗대로 가면은 시티집 자마입니다. 시티집
카슨시티 이런 계열, 그러니까 카슨시티, 시티집 그리고 너너웨이 앤 하이드 이 계열 자체가 굉장히 좀 단거리 스프린트에 강한 시수말 계열입니다. 그래서 그 자마들도 스프린트 경향을 많이 띠고 있고, 어쨌든 부마는 확실하게 좀 스프린트에서 좀 먹어줄 수 있는 그런 혈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승원 기수가 기승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서승원 기수가 무섭죠. 단거리 강자급이군 이 마필인데, 그리고 서승원 기수가 워낙 대상 경주에 강한 기수입니다. 최근 연속 2착으로 아쉬움이 있는데, 뭐 바비언한테 졌고, 예스 퍼펙트 할 때 질 때는 외곽에 굉장히 좀 전개를 못 풀었죠. 외곽 좀 무리한 전개를 펼치고, 그러면서 좀 연속 2착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단거리, 부산에서는 단거리 강자급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저도 이 라운드 파이터와 어마어마 이 두 마필한테 밀리는 전력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복병 정도의 역할은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예스 퍼펙트입니다. 부마는 마제스틱 워리어이고, 모마는 토탈 워이고, 기록이 세 번째로 좋죠. 1분 11초 3. 7살인데 최근 경주력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연승을 달리고 있고, 특히 직전 경주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내측 무거운 조를 타고도 우승을 거두었다는 점 뚝심은 검증이 되었는데, 근데 이 마필은 추인마입니다. 추인마는 숙명적으로 한계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인마는 앞선이 안 쓰면은 절대 우승을 할 수가 없어요. 앞선이 서거나 앞선이 무뎌지거나 앞선이 흔들려야 추입의 기회가 오는데, 앞선 마필들이 직선에서 더 뻗어버리면은 절대 그 앞선 마필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데, 이번에는 앞선을 이끄는 마필들, 라운드 파이터, 어마어마, 대한질주, 여기에 대망의 길도 분명 무빙성으로 뜰 거고, 그러면 앞선 마필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입으로 이 마필들을 잡아낸다, 그런 그림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 앞선 마필들이 비벼버리면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자력으로 추입으로 이 마필들을 잡아내기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각질상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잘해야 3착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질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콩그레츠 자마이고 장초일 기수가 기승을 할 것 같은데, 최근 대상경주 위주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신문배에서 어마어마하고 머리차 싸움을 한 게 상당히 좀 인상적인 경주 내용입니다. 물론 1200 기록은 좀 안 좋습니다. 우승도 없고 1분 12초로 기록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최근 경주력 신장세가 워낙 좋고, 그리고 세계일보배 게이트에서는 게이트가 12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외곽 타다가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중장거리 경주는 초반 좀 삐끗하더라도 경주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만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단거리에서는 초반 삐끗하는 순간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마필드 인게이트에서 앞선 공략을 해버린다면 충분히 입상 도전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우승까지 몰라도 적어도 3착 정도, 그러니까 라운드 파이터와 어마어마에 그나마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은 저는 대망의 길과 이 대한질주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벌마에스타입니다. 정도현 기수가 기승할 예정이고, 일단은 선행작전입니다. 선행 아니면 답이 없고, 인게이터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겠죠. 그리고 선행을 가더라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기록은 네 번째로 좋습니다. 1200 기록. 그래서 뭐 하방 입장이든 기수 입장이든 일단 선행 트라이를 하고 부담 없이 탈 것 같습니다. 이마필이 뭐 어마어마하나 돌콩한테, 어마어마하나 라운드 파이트한테 졌다고 뭐 욕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부담 없이 탈 수 있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선행을 간다면, 그리고 또 편하게 선행을 간다면, 만약에 벌마에스타가 선행을 간다면은 이거는 가정입니다. 가정인데, 벌마에스타가 1번이라 친다. 그래, 벌마에스타가 선행을 간다. 바로 옆에 라운드 파이터나 어마어마가 붙여낼 텐데, 어마어마는 아무래도 전개를 타는 마필입니다. 모래를 맞는 것보다 모래를 안 맞았을 때 최상의 경주력이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앞선 공략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특성을 문세인 기수가 잘 알고 라운드 파이터에 기승하는 임경원 기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벌마에스타가 선행을 간다면 이걸 감으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만약에 라운드 파이터가 옆에 붙는다 2번이라 치면, 그리고 어마어마가 옆에 붙는다, 그렇다면 라운드 파이터가 선행을 감아서 3번하고 같이 머리 싸움을 하진 않을 겁니다. 1번은 오히려 편하게 보내주고 오히려 외곽에 붙여오는 마필들, 그게 라운드 파이터가 되든 어마어마가 되든, 내 측에 있는 마필이 라운드 파이터가 되든 어마어마가 되든 외곽에 붙여오는 마필을 견제하려고 하지 벌마의 스타를 견제하려고는 하진 않을 겁니다. 상대를, 벌마의 스타를 보는 게 아니라 외곽에 붙여오는 마필들을 상대 마필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만약에 1번이 오히려 좀 더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한다면 벌마의 스타가 선행을 간다면 이게 어마어마가 되든 이게 어마어마가 되든 외곽에 있는 마필들을 최대한 외곽으로 돌리면서 견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행을 장악하면은 오히려 좀 더 쉽게 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대한질주도 앞서는 공략을 해야 되는 마필이니까는 이 두 마필을 붙여버리면은 좀 비벼버릴 가능성도 있죠. 이거는 이제 가정이죠.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문세 기수고 제가 만약에 인경 기수라면 벌마의 스타가 내보다 빨라서 선행을 가버린다면은 외곽에 따라오는 말을 견제를 시키지, 내 측에 있는 벌마의 스타는 직선에서 충분히 이긴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견제를 덜 할 겁니다. 제가 기수 입장에서는. 그래서 벌마의 스타도 편하게 선행을 간다면 일말의 가능성은 있다. 와우와우 같은 경우는 송재철 기수가 기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세계일보배에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세계일보배는 국산마 대상경주이죠. 주로 덕을 봤습니다. 그때 이제 내측이 굉장히 좀 무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곽을 탄 와우와우가 좀 전개상의 이득을 본 부분이 있어요. 내측을 탄 마필들이 뒤로 쫙 밀리고, 그리고 탄력도 덜 나왔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로 빨이 작용을 한 결과이긴 하지만 직전 경주 1군 점핑을 했습니다. 근데 1군 점핑이 했어도 바로 2차를 거두면서 4살이다 보니까 최근 상승세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여줄 거라면 많은 마필이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전력에서는 열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와우와우는 좀 약하게 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번 경주는 라운드 파이터와 어마어마의 우승 다툼에 여기에 도전하는 마필은 대망의 길과 대한질주이고, 벌마의 스타도 만약에 인게이트에서 편하게 선행을 간다면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부산일보배 대상경주 출전마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